혹시 화면 공유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고 잘 들려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 세션은 7단원 Statistical Estimation 단원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었고, 29기 김민주고 7.1부터 7.3 파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7.1부터 내용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단원은 파라메트릭 디스트리뷰션 에스티메이션에 대해 다루는데, 여기선 제 수리통계학 2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즉 MLE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용어 정의부터 하자면, 우리가 이제 관측된 Y라는 옵저베이션을 통해서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시키는 MLE를 구하는 것을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수를 나타내는, 이제 모수를 x로 두는데, 이 n차원 실수 공간에서의 벡터 x랑 이 값을, 관측된 값인 픽스드 값인 m차원 공간의 y에 대해서 likelihood 펑션은 다음과 같이 pxy로 정의되게 됩니다. 그리고 로그 함수가 단조 증가 함수이므로 likelihood 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x 값을 구하기 위해서 편의상 로그 likelihood 펑션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x에 대한 함수인 lx 값을 최대화시키는 파라미터 x의 ml이, lx를 최대화시키는 값이 곧 이 xml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x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에 모수 x에 어떤 제약 조건이 있을 수가 있고, 이 mle를 구하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문제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먼저 LX가 X에 대해서 컨케이브한 함수여야 하고, 또한 이 문제의 제약 조건이 리니어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랑 컨벡스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얘를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풀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IID 노이즈를 가정한 리니어 메저먼트를 고려했을 때 어떤 그 VI라는 노이즈가 P라는 덴시티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likelihood 펑션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로그 덴시티 값이 컨케이브 하다면 L이 컨케이브 하게 되는 거니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공부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알려진 분포들이 다 컨케이브함으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분포인 가우시안이랑 유니폼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이 IID, 이 노이즈 VI가 정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이 노이즈는 다음과 같은 분포를 따르게 되고,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 값을 계산하면 이와 같은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MLE 값이 돼서, 즉 이 문제는 리스트 스퀘어 어프록시메이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 분포가 컨케이브함으로 이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노이즈 VI가 유니폼한 노이즈를 갖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덴시티 P는 마이너스 A랑 콤마 A에서 균일하게 2A분의 1이라는 덴시티 값을 갖게 되고, 이 덴시티 서포트 내에서는 덴시티 값이 모두 균일하게 같기 때문에 이 X에 대한 이와 같은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라이클리후드 값이 같게 돼서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x가 이 ml 에스티메이트 값이 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포화성 분포에서의 ml 에스티메이트를 살펴보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y를 사건 발생 횟수를 나타내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포화성 분포의 모습 U가 다음과 같은 U에 대한 affine 펑션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U가 설명 변수가 되는 것이고 A랑 B가 우리가 그 추정하고자 하는 그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어, 일상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예를 살펴보면 이제 Y가 교통사고의 발생 횟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교통사고 평균 발생을 나타내는 값은 예를 들어서 A1이 뭐 교통량, 그리고 U1이 교통량, U2가 강수량 등의 설명 분수로 설명될 수 있으므로 어떤 평균 뮤를 이와 같은 회귀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관측하는 값이 U1, U2, YI 쌍들을 관측하는 것을 통해서 A1이랑 A2, B의 ML 값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화성 분포의 덴시티에 대해서 라이클리후드랑 로그 라이클리후드 식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볼 수 있고 이제 여기서도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이 A랑 B에 대해서 컨케이브하기 때문에 얘를 맥시마이즈하는 프로블럼이 되고 컨케이브함으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으로의 을 이용해서 ML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지스틱 회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 확률 변수 y 값이 0 또는 1의 값을 가질 수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고 이 각각 y는 1을 가질 확률이 p고 y가 0을 가질 확률이 1-p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y는 1이라는 그, 그 확률 변수 값을 병에 걸린 사건이라고 가정하게 된다면 이제 P는 이 병에 걸릴 확률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앞에서 포화송 예제와 마찬가지로 어떤 병에 걸릴 확률 P를 나이, 키, 체중, 혈압 등의 설명 변수로 설명이 될 수 있으므로 어, 이제 P를 설명 변수랑 모수의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에 대한 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랑 로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값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얘는 이제 y 값이 1이 갖는 경우에 대한 항들만 정리한 것이고 얘는 y는 0에 대한 항들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을 구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얘 또한 위와 같이 A와 B에 대해 컨케이브함으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이제 설명면서 U가 스칼라 값 하나를 갖는 경우에 대한 예시인데 이제 U랑 YI에 관측된 값을 이제 다 찍은 것들이 이 50개의 점들이고 이제 ML 에스티메이트를 통해 구한 모델을 이 선으로 표현한 것인데 여기서 구한 모델에서 U가 이 0과 2 사이에 있을 때에는 거의 Y가 0이 되고 여기서는 거의 Y가 1이 되는 것이 이 실제 관측값과 잘 맞아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1.2 내용인데 이제 7.1.1에서는
프리퀀티스트 관점에서의 ML 에스티메이션을 했다면 이제 여기서는 베이지안 관점에서의 에스티메이션인 맥시멈 A 포스테리어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X를 추정하고자 하는 이제 모수로 설정한 것이 어떤 정해진 모수값이라고 설정한 것이랑 과 달리 여기서는 이제 X랑 Y가 둘 다 랜덤 베리어블이 돼서 이 px, y라는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덴시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정보들을 통해서 x의 사전 덴시티가 이와 같이 주어지고 마찬가지로 y의 프라이어 덴시티도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는 이제 pxy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x를 구하는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y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y가 주어졌을 때의 x의 조건부 확률이 우리가 앞에서의 pxy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MAP of x를 정리해보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이제 얘의 첫 번째 항은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이랑 똑같은 형태를 갖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 뒤에 있는 항이 사전 정보를 토대로 약간 x의 값이 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능성이 낮은 x를 표현해서 약간 페널티를 부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L 에스티메이트랑 다른 점이 이 두 번째 항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MAP 에스티메이션 문제가 그 컨케이브한 LX의 ML 에스티메이션 형태에 대해서 로그 컨케이브한 프라이어 덴시티 PXX를 더해준 형태이면은 이를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ML 에스티메이트에서 앞에서 나왔던 리니어 메저먼트 with IID 노이즈를 다시 살펴보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서 이 이 앞에 있는 이 항만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노이즈, 이게 어떤 예시냐면 그 노이즈 VI가 유니폼, 이와 같은 유니폼한 분포를 따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분포 X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를 때 얘에 대한 MAP 에스티메이트는 다음과 같은 QP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7.1 내용이고 이제 7.2는 Non-Parametric Distribution Estimation을 다룹니다. 이제 어떤 확률 변수 X가 실수 아래 공간에서 그 유한한 부분 집합에서 이렇게 그의 서포트를 갖고 이제 각각의 AK들이 대응되는 확률을 PK라고 정의하면 이제 PK는 확률 값이고 이제 X의 확률 분포를 이름으로 P는 엘레멘트 와이즈하게 0 이상이 돼야 되고 또 그 분포에 해당하는 확률 값들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probability simple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non-parametric distribution에서는 P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사전 정보가 linear inequality constraints와 inequality constraints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X의 분포에서 서포트에 해당하는 그 일부분의 확률만은 알고 있어서 그들의 합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그걸 나타내는 파트가 이 파트인데 C 트랜스포즈 P, 즉 P에 대해서 리니어하게 표현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X에 대해서 평균을 나타내는 1차 정렬 값이랑 2차 정렬 값이랑 어떤
확률값이 0 이상, 확률값이 0 이상이 되는 확률의 범위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정보 P에 대한 리니어 이니퀄리티 두 개랑 리니어 이퀄리티 두 개랑 리니어 이니퀄리티 한 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의 분산의 하한값이 주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이는 P에 대해서 컨벡스 쿼드라틱 이니퀄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리언스라는 게 x제곱의 평균 빼기 1차 평균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P에 대해서 리니어한 펑션이랑 P에 대해서 컨케이브한 쿼드라틱한 항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를 컨벡스 쿼드라틱 이니퀄리티라고 할 수 있고 또 x에 대해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의 범위가 사전 정보로 주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조건부 확률이 다음과 같이 리니어 프랙셔널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는 P에 대한 리니어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어떤 분포에 대한 사전 분포가 주어지면 어떤 어떤 셋이나 어떤 펑션의 기대값의 하한이나 상한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전 정보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시키는 P에 대해서 이 fx 평균의 로어 바운드를 구하려면 로어 바운드를 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면 되는 것이고 이제 마찬가지의 논리로 MLE도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n개의 샘플을 뽑았다고 하고 이 뽑힌 샘플에 대해서 어떤 AI라는 샘플이 뽑힌 개수를 KI에 대응시켰다고 생각을 하면 그에 대한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얘가 P에 대해서 컨케이브 하기 때문에 이 ML 에스티메이트도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맥시멈 엔트로피를 보시면 이제 엔트로피가 이 식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엔트로피이기 때문에 엔트로피를 이, 이 식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컨벡스 프로블럼으로 또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젬플 7.2를 보시면 어떤 확률 분포가 마이너스 1,1에서 같은 간격으로 이제 100개의 점에서 확률 값을 갖는다고 정의되어 있고 이제 이와 같은 4개의 사전 정보가 주어진 것인데 이제 평균이랑 2차 정률이랑 3x 세제곱 마이너스 2x랑 x가 0보다 작은 값을 가질 확률에 대한 로어 바운드랑 어퍼 바운드를 사전 정보로 갖고 있을 때 이제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분포를 구하면 이 7.2 그림과 같은 그 디스트리뷰션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션이 사전 정보로 주어진 4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에 대해서 바운딩 프로버빌리티도 구할 수 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4가지 사전 정보를 만족시키는 여기서는 이제 누적 확률 값의 상한을 구하는 LP랑 또 누적 확률 값의 하한을 구하는 LP를 풀어주면 바운딩 프로버빌리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3의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가 그 어퍼 바운드에 대한 그림, 얘가 로어 바운드에 대한 그림, 그리고 맥시멈 엔트로피 디스트리뷰션을 큐뮬레이티브하게 나타낸 게 이 가운데 있는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가 7.2의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7.3 파트 옵티멀 디텍터 디자인과 하이포테시스 테스팅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x가 1부터 n까지 값을 갖는 서포트로 갖는 확률 변수라고 하고 이제 x가 1부터 x의 디스트리뷰션의 모수가 1부터 m까지의 값 중에 하나를 갖는 분포를 갖는다고 했을 때 이제 x의 분포를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 P의 원소, K의 원소가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이 모수 세타가, 실, 실제 세타가 J일 때, 확률 변수 X가 K 값을 가지는 확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행렬 P의 특정한 열은, 특정한 모수 값을 가질 때 이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분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 X의 표본 observation으로부터 실제 모수 세타 값을 추정하는 데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타의 후보가 되는 값들을 하이포테시스라고 하고 관측된 표본들을 가지고 세타를 추정하는 과정을 하이포테시스 테스팅 또는 이를 디텍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디텍션은 1부터 n까지 값을 갖는 이 X의 표본들을 표본 샘플을 통해서 이 1부터 m까지 중에 하나의 모수를 고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디텍터, 즉 모수의 추정치는 관측치 k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앞에서 다뤘던 MLE를 생각해 보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디텍터는 이제 이 식처럼 표현되게 됩니다. 우리가 x는 k라는 샘플을 뽑았을 때 가능한 디스트리뷰션 중에서 x는 k를 중에서 x는 k에 대한 확률이 가장 높은 분포를 만들어주는 세타 값이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세타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랜더마이즈 디텍터는 이 디텍터를 일반화시킨 버전인데 모수 세타의 추정이 랜덤하기 때문에 이를 랜더마이즈드 디텍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 x는 k라는 관측치에 대해서 추정치 세타가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세타 헷 값이 확률 값을 가짐으로 우리가 얘에 대한 매트릭스도 t로 정의가 될 수 있으며 이 원소 tik 원소는 x는 k라는 관측치가 주어졌을 때 세타 헷 값이 i가 될 확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t라는 행렬의 각 열은 x는 k라는 값이 주어졌을 때 세타 헷에 대한 확률 분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상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MLE를 쓰기 때문에 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디텍터처럼 그냥 관측치를 통해서 최적의 추정치를 구하는데 얘를 랜더마이즈 시키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랜더마이즈 디텍터가 더 정확한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7.4.4에서 그에 대한 예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렬 t도 앞에서 정의한 행렬 p와 마찬가지로 확률값이므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디텍션 프로버빌리티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이는 방금 정의한 t에 대해서 이 행렬 t와 p의 행렬 곱으로 정의가 되게 되고 이, 이 d의 각 원소들은 세타가 j일 때 이 세타 추정치를 i로 추정할 확률이 각 원소가 의미하는 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i랑 j 값이 같게 되면 세타를 맞게 추정한 거고 이게 다르면 틀리게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행렬 D의 각 원소들은 즉 이 대각 원소들은 detection probabilities라고 정의하고 또 i랑 j가 다른 경우에 모든 합을 구하면 즉 1 detection probability를 error probability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제 7.3.3 단원은 옵티멀 디텍터 디자인에 대한 내용인데, 이는 이제 디텍터 디자인을 했을 때 D 또는 T에 대해서 리니어 어파인, 컨벡스 피스와이즈 리니어한 함수를 오브젝티브로 갖고 이에 대한 제약 조건 또한 D에 대해 그 행렬 D에 대한 리니어 이니퀄리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원인데 먼저 아, 먼저 디텍션 프로바빌리티에는 로어 바운드를 설정하거나 이 에러 프로바빌리티에는 어퍼 바운드를 설정하면 그 리니어 컨스트레인트를 갖는 디텍트 디, 디텍션 프로바빌리티 맥시마이제이션 또는 에러 프로바빌리티 미니마이제이션 문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는 오브젝티브를 에러 프로바빌리티의 최대값으로 둬서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도 디자인할 수 있고 이 문제는 LP로 변환시켜서 간단한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분포에 대해서 사전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PIJ가 세타에 대한 조건부 확률로 정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러 프로바빌리티가 Q 트랜스포즈 에러 프로바빌리티가 되고 이를 최소화하는 LP의 해가 베이즈 옵티멀 디텍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세타 추정치가 실제 추정치보다 얼마 큰지 작은지 아니면 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했을 때 어, 다음과 같이 이제 세타가 i일 때 추정치가 실제 모수보다 큰 확률 또는 실제 세타랑 세타 헷 값의 차이의 절대값이 1보다 큰 확률도 이제 확률 매트릭스 D에 대한 리니어한 펑션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논리로 바이어스랑 민 스퀘어 에러랑 이 에러 절대값의 에버리지도 D에 대한 리니어 펑션으로 표현됩니다. 이제 옵티멀 디텍터 디자인을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만들어주면 이는 그 멀티 크라이테리언 프로블럼이 되는데 우리가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이제 D의 대각 원소들을 뺀 나머지 m개를 뺐으니까 m 곱하기 n-1개의 원소들이 이제 옵젝티브가 되는 거고 옵젝티브가 멀티 크라이테리언을 가져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원에서 배운 것과 같이 멀티 크라이테리언 문제의 파레토 옵티멀 값을 찾기 위해서 이에 대응되는 스칼라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스칼라라이제이션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한 웨이트 매트릭스 W는 대각 원소들이 0이고 이 WIJ의 원소는 세타가 실제 모수 세타가 J일 때 I로 추정하는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원소로 갖는 행렬이고 이제 이 웨이트 매트릭스를 우리가 로스 매트릭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LP 문제로 표현될 수 있고 이제 트레이스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으므로 이제 여기서 CK는 얘의 열 벡터가 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의 옵티멀 포인트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디텍터로 대응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x는 k가 주어졌을 때 세타의 추정치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봤던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의 특수한 형태인 바이너리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에 대해서 더 다루도록 하겠는데, 이제 얘는 M이 2인 경우를 나타내는 가설 검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타가 1일 때를 네거티브, 그 흔히 일어나는 정상적인 이벤트라고 하고, 세타가 2인 경우를 우리가 검정하고자 하는 비정상적인 이벤트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세타 해시 1일 때를 네거티브라고 하고, 세타 2일 때 이벤트가 일어난 것이므로 얘를 포지티브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디텍션 프로버빌리티 매트릭스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FP는 false positive고 FN은 false negative를 의미하는데, 이제 PFP의 경우에는 false positive한 false positive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났다고 추정할 확률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옵티멀 디텍터 디자인 프로블럼은 이제 PFN이랑 PFP를 오브젝티브로 갖는 바이 크라이테리언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 스칼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파레토 옵티멀 값을 찾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의 웨이트 매트릭스 W에 대해서 얘를 우리가 이제 likelihood ratio threshold test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이제 P와 Q의 레이시오가 threshold보다 크게 되면 이 테스트가 네거티브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아니면 포지티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값에 따라서 다른 그 false positive랑 false negative 값을 갖게 되고, 얘를 네이만 피어슨 레마라고 부릅니다. 얘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파레토 옵티멀 값을 구한 것은 아니고, 파레토 옵티멀 포인트의 그 꼭지점에 해당하는 디텍터들을 구하게 된 것이고, 가까이 꼭지점을 연결했을 때의 세그먼트 위에 있는 점들을 파레토 옵티멀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7.4 이그젬플을 보면 얘는 n이 4인 바이너리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의 예시인데, 이제 다음과 같은 P에 대한 ROC가 다음 이 그림과 같이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1, 2, 3점이 디터미니스틱 디텍터고 4가 랜더마이즈 디텍터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 2, 3에 해당하는 점들은 최소한 그 FP랑 FN 중에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6분의 1을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나머 3개의 디터미니스틱 디텍터보다 랜더마이즈드 디텍터가 더 나은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은 로버스트 디텍터에 대한 내용인데, 이전까지는 X의 파라미터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면, 이번은 이 분포들을 모르는 상태인 거고, 대신에 특정한 사전 정보만을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러 프로버빌리티랑 디텍션 프로버빌리티를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의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월스트한 프로버빌리티를 구하게 되고, 따라서 이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수프리멈으로 정의가 되게 되고, 디텍션 프로버빌리티는 인피멈으로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사전 정보를 토대로 이 디텍션 프로버빌리티 매트릭스의 대각 원소들은 디텍션 프로버빌리티의 최소값들을 나타내는 거고, 대각 원소가 아닌 원소들은 에러 프로버빌리티의 최대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앞 문제들과 달리 어떤
각 열의 원소들이 특정한 그 모수를 갖는 분포에 대한 확률값이 아니니까 꼭 그 열들의 합이 1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정의되는 로버스트 미니맥스 디텍터는 worst error probability의 값을 미니마이즈 하는 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즉, 이 PI worst error probability의 맥시멈을 오브젝티브로 하는 문제의 옵티멀 값이 되는 것입니다. 어, 위에서와 같이, 위에서랑 똑같이 분포를 모르는데 그 분포가 속하는 공간, P라는 공간이 파이나이트한 공간이라고 하면 이 문제의 오브젝티브가 피스와이즈 리니어하고 컨케이브하기 때문에 로버스트 미니맥스 디텍터를 디자인하면 이와 같은 LP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되고 파이나이트 하지 않은 폴리헤드론으로 정의가 된다고 할 때도 이와 같은 LP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이나이트 할 때의 오브젝티브를 이 위 경우의 오브젝티브를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갖는 프로블럼으로 표현될 수 있고 또 LP 듀얼리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LP로도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여기까지가 37.3 단원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제 부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7.4 그리고 7.5 단원 발표를 맡은 이종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7.4 단원에서는 이제 저희가 수리통계학 시간에서 배웠던 마르코프 이니퀄리티, 체비시프 이니퀄리티, 그리고 이 티르노프는 저는 안 배웠지만 여기서 새로 나온 어쨌든 이니퀄리티인데 이 세 가지 저희가 좀 익숙했던 이런 이니퀄리티 통계학에 관한 이니퀄리티들을 어, 콘벡스 옵티마이 콘벡스 옵티마이제이션으로 어, 이 세 개의 이니퀄리티들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게 이 단원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체비시프 바운드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먼저 일단 상황 설정으로 x가 S 상에 있는 랜덤 베리어블인데 S는 또 이제 M 안에 있는 부분 집합이고 이제 또 C는 S 안에 있는 부분 집합이라고 상황을 설정해 봤을 때 우리의 목적은 랜덤 베리어블 X가 집합 C 안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게 저희 이제 목적인 거예요. 근데 그럼 이 probability X in C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어요. 이게 1, 이게 이 밑에 그 뭐지? 안에 보면 인디케이터인데 x가 c 안에 들어가면은 1로 바뀌고 x가 c 안에 없으면은 0으로 바뀌는 그런 함수여가지고 이것들을 전부 평균 내면은 결국에는 이것들의 기대값을 취하면은 결국에는 x가 c 안에 있을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최위식 바운드를 유도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어떤 함수 fi가 있어가지고 그 x에다가 fi를 취했을 때 기대값을 ai라고 하고 이 x가 큰 x입니다. 그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x에다가 그 i가 0일 때 그래서 f0일 때 거기다 기대값을 씌워주면은 항상 1이 나온다고 저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fz는
그 fix는 이제 그 기대값을 씌웠을 때 ai로 가는 함수였다면은 이제 그냥 fz는 이런 fi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정의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xi는 어 그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라 저희가 그냥 이미 알고 있는 값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냥 fx 그 랜덤 베리어블 x에다가 f 함수를 취해준 다음에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취해준 다음에 기대값을 씌우면은 그러면은 얘가 A 트랜스포즈 X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상황 설정이고 그래서 이 키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F를 어떻게 설정하냐 어, FZ가 항상 이 인디케이터 Z보다 그러니까 Z가 C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FZ가 이 인디케이터보다 항상 크다고 이 F를 설정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 X가 C에 들어갈 확률의 바운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fx가 항상 이거겠죠? 저희가 설정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expectation을 취해도 대소 관계는 바뀌지 않겠죠? 그럼 이 fx는 a 트랜스포즈 x고 이 expectation은 그러니까 인디케이터의 expectation은 px in c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저희는 이 a 트랜스포즈 x가 x가 C 안에 들어갈 확률의 어퍼 바운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비셰프 바운드 프로블럼은 어떻게 바뀌냐? 어,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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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거겠죠? A 트랜스포즈 X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구하는 건 이제 이 어퍼 바운드를 최소화시키는 X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제한 조건은 저희가 항상 FZ가 인디케이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Z가 C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FZ가 항상 1 이상이어야 되고 Z가 S 안에 있긴 한데 C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항상 FZ가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을 잘 보면은 어, 저희가 모든 그러니까 C에 들어가는 모든 Z에 대해서 이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해야 되니까 1 마이너스 FZ는 항상 0 이하여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은 뭐만 만족하면 되냐면은 이제 이 FZ의 인피멈 값을 1에서 뺀 게 항상 0 이하인 거랑 이 첫 번째 컨스트레인트랑 똑같겠죠? 그럼 두 번째 컨스트레인트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FZ가 항상 0 이하여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FZ 중에서 가장 작은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항상 0 이하여야 되는구나, 라고 한다면은 이 두 가지 컨스트레인트를 1 인피멈 z in c fz가 0 이하 0 이하이거나 0 이하이고 어 z가 s는 들어가지만 c는 아닐 때 인피멈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0 이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컨스트레인트 펑션이 둘 다 컨벡스하기 때문에 컨벡스하고 이제 오브젝티브도 이제 어파인 펑션이죠. 그래서 이제 위에 문제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바뀌게 되고 이 문제의 어, 답을 구하게 되면은 옵티멀 밸류 구하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체비셰프 바운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저는 이제 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르코프 바운드를 어떻게 이 체비셰프 바운드 프로블럼으로 구할 수 있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S가 그 R 플러스 안의 공간이라고 하면 R 플러스는 이제 어 그냥 0 이상인 값들만 모인 실수 공간이고 C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PX인 C의 어퍼 바운드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C가 1부터 1 이상인 구간에 X가 속해 있을 확률의 어퍼 바운드를 저희가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저희가 F를 어떻게 정하냐? F0Z가 1이고 항상 저희가 그러니까 FZ가 결국에는 이거였잖아요. 그럼 이제 FI 값들만 정하면은 FZ를 정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저희가 이제 항상 F0Z는 1이고 F1Z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나오게 하는 함수를 하나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F1에다가 X를 취한 거에 F1을 한 거에 expectation 한 거는 U라고 하고 그거를 1 이하라고 저희가 조건을 걸어 볼게요. 그러면은 어, 이 문제가 원래는 x0 더하기 a 트랜스포즈 x였는데 x0 더하기 a 트랜스 그냥 a 트랜스포즈 x였는데 이걸 a 트랜스포즈 x를 풀어보면은 x0 더하기 a x1 플러스 점점점점점 플러스 an xn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i가 2까지밖에 0, 1 이렇게 해서 두 개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얘가 x0 플러스 mu x1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 저희가 최소화하는 목적 함수가 x0 플러스 mu x1이 되고 그리고 이 첫 번째 컨스트레인트는 FZ가 0 이상인 거를 저희가 이제 i가 0, 1 두 개인 거에 대해서 풀어서 나타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거는 FZ가 X가 C 안에 있는 거 Z가 C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 1 이상일 때 이 첫 번째 컨스트레인트를 풀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컨스트레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문제가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심플한 LP 문제를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 LP 문제에서는 X0가 0이고 X1이 1일 때 가장 최소인 X0 플러스 뮤 X1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X0는 0이고 X1이 1이면서 뮤가 1일 때 가장 이제 최소인 어, 뮤가 1인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X0는 0이면서 X1은 1일 때 이 값의 옵티멀 밸류를 가지게 되고 그럼 옵티멀 밸류는 뮤겠죠? 그죠? 그럼 항상 px1은 뮤가 되겠죠? 왜냐면 x1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얘가 이제 x가 c 안에 들어갈 확률이 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그러니까 LP 프로블럼을 풀었을 때 그 밸류가 옵티멀 피스타가 뮤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px가 1 이상일 확률이 뮤 이하이다 라는 것이 도출되게 되고 얘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르코프 이니퀄리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 예시로는 첫 번째 모멘트랑 두 번째 모멘트가 주어졌을 때 체비십 바운드 프로블럼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일단 학술부 세션이고 저희가 11시 반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원래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것도 설명을 할 건데 사실 약간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이 좀 많아서 얘가 본 세션에서 시간 관계상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가지고 여기서 해보고 너무 길다 싶으면은 얘는 그냥 PPT에만 남겨두고 빼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설정이 뭐냐면은 저희가 랜덤 베리어블 x가 있을 때 그것의 기대값이 Rm상의 벡터 A라는 것을 알고 그것의 두 번째 모멘트 값인 이 expectation x 트랜스포즈가 시그마하고 이게 SM이 뭐냐면은 n by n 매트릭스라는 거예요. n by n 매트릭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FZ를 인디케이터보다 항상 커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Z가 C인 경우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일단 FZ를 이러한 그냥 평범한 2차식의 형태로 어,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expectation fx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게 되고 여기서 그냥 다는 안 할 건데 제가 조금만 설명해 보자면은 x 트랜스포즈 x px가 그 뭐야 스칼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트레이스를 붙여도 이 익스펙테이션 값이 변하지 않게 되고 트레이스랑 익스펙테이션의 위치를 바꿀 수 있으므로 이 위치를 바꾼대 죄송합니다 그 트레이스 내에서 얘가 이제 이 친구가 위치를 바꿀 수 있으므로 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TR이랑 이랑 또 위치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가 이제 FZ가 인디케이터보다 항상 크다는 말은 Z가 C인 거에 대해서는 항상 FZ가 1보다 1 이상이고 Z가 S면서 C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항상 0보다 0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 말은 그냥 얘네 두 개 합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컨스트레인트를 그냥 FZ는 0 이상이다. 언제? 그냥 Z가 아무 Z나 넣었을 때 Z는 어차피 S 안에 Z가 S 안에 있는 Z를 넣었을 때 FZ가 0 이상이면은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적어도 이 두 번째 거 FZ가 0 이상이다. S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제가 말한 세 번째 얘가 이 두 가지가 뭐라고 해야 되지? 필요 조건인가? 필요 조건이 될 거 아니에요. 얘를 만족하지 못하면은 이 두 개를 만족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그냥 FZ가 모든 Z에 대해서 0 이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FZ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가 0 이상이 된다는 말은 결국에는 이 매트릭스가 0 이상이 그러니까 매트릭스 이니퀄리티 상으로 0 이상이 된다는 것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왜 그러냐? 이 2차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매트릭스 이니퀄리티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이 Q, P, R 했을 때 저희가 매트릭스 이니퀄리티가 0 이상이라는 거는 그것의 2차 형식이 항상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다가 맞나? 이렇게 Z가 그러니까 얘가 P가 n by n 매트릭스고 Q가 n by 1 그 열 벡터잖아요. 그래서 n by 1 열 벡터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 돼가지고 얘 매트릭스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차원이잖아요. 그럼 Z가 n 바이 열벡터고 여기다가 1을 추가해버리면 얘도 차원이 맞죠? 그럼 얘네 이 2차 형식이 결국에는 계산을 해보면 FZ가 돼요. 그럼 이 2차 형식이 항상 0 이상이다 라는 거는 이 가운데 있는 매트릭스가 매트릭스 이니퀄리티 상으로 0 이상이다 라는 것과 동체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 P가 매트릭스 이니퀄리티 상으로 0 이상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약간 컴백스 옵티마이제이션을 만들려고 어, 그렇게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솔직히 약간 살짝 좀 헷갈려가지고 분비하면 헷갈려가지고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래서 그럼 이제 저희가 아까 체비셰프 바운드 프라블럼이 P가 X인 C1 어 P가 X인 C1 확률의 어펄 바운드를 구하는 문제다라고 설명했으니까 그럼 저희가 이제 C가 뭔지 말씀드려야겠죠? 여기서 저희가 생각하는 C는 어 이 P라는 집합을 이 다각형 안에 있는 그런 Z들의 모임. 그러니까 이게 P가 결국에는 저희가 2단원에서 배운 폴리헤드론이에요. 이 폴리헤드론을 Rm상에서 폴리헤드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C라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FZ가 인디케이터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FZ가 모든 C 안에 있는 모든 Z에 대해서 FZ가 1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는 아까 이 폴리헤드론 영역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으니까 이 폴리헤드론의 컴플리멘트는 얘가 되겠죠? 얘일 때 얘가 Z가 인 C니까 얘일 때 이 FZ가 1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다시 매트릭스 이니퀄리티 형태로 나타내면은 이런 식의 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매트릭스 이니퀄리티를 만족하는 타워 1부터 타워 K가 0보다 0 이상인 타워 1부터 타워 K가 존재하는 것이 이 컨스트레인트랑 같게 됩니다. 이 컨스트레인트랑 같게 되는 거는 S 프로시저라고 책에 아펜디스 B.2에 보면은 그 상세한 과정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 궁금하시면은 책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다 합치면은 이 체이십 바운드 프로블럼이 이러한 형태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찾은 옵티멀 밸류 알파는 그러니까 X가 C 안에 들어갈 확률의 어펄 바운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C가 뭐였냐? C가 RM상에서 폴리헤드론 P를 제외한 부분을 C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알파 말고 그러면 이게 확률값의 어펄 바운드니까 1마이너스 알파는 그 1에서 알파를 빼도 1마이너스 알파는 X가 폴리헤드론에 들어갈 확률의 로얼 바운드가 된다는 의미겠죠? 왜냐면 이제 P가 이렇게 있을 때 확률값이니까 1 이해야 되잖아요. 1마이너스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문제를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X라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어떠한 폴리헤드론에 들어갈 확률의 하한선, 그러니까 로얼 바운드를 저희가 1마이너스 이 문제를 푼 다음에 거기다가 1을 빼가지고 1마이너스 알파 한 걸로 구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배울 거는 이제 체르노프 바운드인데요. 체르노프 바운드는 다음과 같은 식을 가지고 있고 보통 저희가 이 식 말고 이 양변에다 로그를 씌운 식을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 expectation ETX를 저희가 수통 시간에 MGF라고 배웠었죠. 이 로그 MGF를 Cumulative Generating Function이라고 한대요. 저는 그냥 로그 MGF라고 부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은 N0, 그러니까 X가 0,1 정도분포를 따를 때 어, 로그 이거 람다가 빠졌구나. 람다 X는 2분의 2의 람다 제곱이 이거잖아요. 정규분포 MGF가 아마 제가 알기로 이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럼 여기다 로고 붙이면 당연히 로그 MG 로그 MGF는 이렇게 되겠죠. 예시를 들어서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PX
그러니까 x가 u 이상일 때가 항상 이 expectation 이 람다 x 마이너스 u의 인피멈을 씌운 것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람다가 약 0 이상이라 하고 expectation 람다의 x 마이너스 뭐야 이거 expectation 람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u의 expectation의 람다 0 이상의 인피멈을 계산하면은 이 친구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px가 u 이상이라는 것을 항상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맞아, 맞아. 이게, 어, 람다가, 죄송합니다. 람다가 0 이상일 때, 이 인피멈 마이너스 람다 u 더하기 로그 2의 람다 x가 마이너스 람다 u 더하기, 어, 2분의 람다 제곱이잖아요. 얘가 이제 2차식의 형태니까 최소값을 구하면은 인피멈이 나오겠죠? 이 인피멈이 이 친구가 되기 때문에 이 최근 그 x가 정규분포 0,1을 따를 때 실온수 바운드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체르노 바운드를 저희가 이제 콘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의 형태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람다를 RM상의 벡터라고 하고 U를 실수 그냥 R이라고 하고 R 안에 실수라고 하고 그리고 F를 RM에서 R로 가는 함수라고 어, 생각해 봤을 때 FZ를 expectation 람다 트랜스포즈 Z 플러스 뮤라고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가 아까 그 체비시프 원더랑 똑같은 아이디어를 쓸 거예요. FZ가 인디케이터 Z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어떨 때? Z 인시에서. 그러면은 PX가 C인 게 expectation indicator CX가 되고 얘가 결국에는 2의 expectation의 FX가 되게 되겠죠. 근데 그럼 얘가 FZ가 지수함수잖아요. 지수함수는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이 조건은 뭐 아무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리고 FZ가 1 이상이려면은 람다 트랜스포즈 Z가 위에 있는 지수승인 람다 트랜스포즈 Z U가 음수면은 이제 분수 형태로 가니까 이제 1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해버리면은 FZ는 항상 인디케이터 인디케이터보다 항상 크거나 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은 X가 C 안에 있을 확률이 2의 그러니까 X가 C 안에 있을 확률이 2의 얘가 되고 얘가 아까 인디케이터가 항상 F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람다 트랜스포스 F 플러스 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그러면은 로그를 붙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얘를 좀 약간 컴백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라블로 바꾸기 위해서 이 로그 프로버빌리티에 약간 변형을 씌울 건데요. 저희가 이 어펄 바운드의 최소값을 알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가 인피멈을 씌우면은 마이너스 람다 트랜스포스 Z가 뮤 이할 때 얘의 인피멈 값을 구해라. 근데 그럼 뮤가 뭐냐? 뮤는 사실은 이 모든 마이너스 람다 트랜스포즈 Z의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한 인피멈 슈프림이 뭐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뭐 약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 가장 큰 값인 거죠. U가 사실은 람다 트랜스포즈 중에서 가장 큰 값이구나. 그럼 사실 얘를 U를 마이너스 람다 트랜스포즈 Z의 슈프리멈 값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얘를 다시 어, 써-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이 친구를 어, C의 서포트 펑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두 번째 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뮤만 이제 인피 뭐 슈퍼룸 씌우고 해가지고 변형을 했는데 이 두 번째 텀은 변형을 안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두 번째 텀이 로그 MGF인데 저희가 이제 그 example 3.4, 그러니까 책 페이지 106페이지에 example 3.41에서 이 로그 MGF가 항상 컨벡스 하다는 걸 증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이 두 번째 텀이 항상 컨벡스이기 때문에 이, 이 로그, 그러니까 x가 c일 확률에 로그를 씌운 것은 항상, 항상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뭐 SC, 그러니까 서포트 펑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가 컨벡스 펑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은 x가 가우시안일 때 x가 폴리헤드론 이 폴리헤드론 안에 속할 확률의 어펄 바운드를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x가 이제 어, 제로민 벡터를 가지고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로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그런 랜덤 베리어블을 가정했을 때 그럼 이제 노말의 MGF에 로그 씌운 거니까 로그 MGF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먼저 저희가 이 로그 프로버빌리티의 어펄 바운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이 부분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저희가 이 부분 구하기 전에 먼저 서포트 펑션을 구해야겠죠? 서포트 펑션은 다음과 같이 람, y, 그러니까 x가 이제 c에 속할 때 람다 트랜스포스 y 트랜스포스 x의 슈프리멈 값이 되게 되고, 얘가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5.1인가에서 배웠을 때, 슈프리멈을 인피멈을 바꿀 때, 어, 마이너스 인피멈, 잠시만요. 그죠. 여기다 제가 마이너스를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슈프리멈을 인피멈으로 바꿀 때, 마이너스 인피멈, 마이너스 람다 트랜스포즈 X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어, 과학 4주차 세션에서 배웠었죠. 그러고 이제, 그러면 이 두 번째 라인에서 세 번째 라인을 어떻게 가느냐? 저희가 이제 방학 4주차 세션의 듀얼리티를 처음 배웠을 때, LP 듀얼리티를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AX가, 그러니까, 이러한 폴리헤드론 컨스트레인트를 가지는 C 트랜스포즈 X의 듀얼 펑션은 그러니까 이러한 것의 인피멈의 듀얼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저희가 4주차 방학 4주차 세션에서 배웠었습니다. 따라서 이 라인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그럼 다시 마이너스 프리멈 마이너스는 다시 얘를 합쳐가지고 인피멈으로 이러한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로그 프로버빌리티의 바운드는 사실은 인피멈 서포트 펑션 플러스 로그 MC표였으니까 얘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저희 문제는 어떻게 되냐? 얘를 이런 컨스트레인트 안에서 어, 미니마이즈 하라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A 트랜스포즈 U가 플러스 람다가 0인 거를 알잖아요. 그죠? 왜냐면 SC에다 마이너스 람다 한 거니까 이제 Y 대신 마이너스 람다를 대입하면 이제 A 트랜스포즈 U가 U 플러스 람다가 0이라는 컨스트레인트를 얻게 되는데 그럼 이제 람다가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 U니까 얘를 다시 이 람다 트랜스포즈 람다에다가 대입을 해버리면은 그 저희의 컴백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얘는 QP죠. 그러고 나서 이 친구의 주얼이 얘예요. 이 친구의 주얼이 얘인데 이거를 제가 증명을 시간 관계상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막 이제 세션 끝나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너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약간 살짝 아이디어만 말씀드리자면은 얘를 여기로 듀얼로 바꾸는 것보다는 일단 얘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듀얼로 바꾸는 게 일단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러고 그러면 이제 나는 근데 미니마이즈를 맥시마이즈로 듀얼로 바꾸는 것밖에 안 배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얘를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얘를 미니마이즈로 바꿔버리고 얘를 그럼 다시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맥시마이즈로 생각하시고 얘를 이쪽으로 듀얼로 바꾸시면 편할 것 같고 여기서 쓰이는 아이디어가 어, 일단 저희가 듀얼 펑션을 구할 때 듀얼 펑션이 사실은 컨주게이트 펑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를 4차 펑션 그 세션에서 배웠었고 이거 책을 잘 찾아보시면은 이 놈의 그럼 그럼 이제 그럼 듀얼이 컨주게이트 펑션이랑 관계가 있으니까 그거 찾아서 풀면 되겠구나 싶은데 놈의 컨주게이트를 어떻게 구하지 생각해 보면은 또 이제 저희가 이 책에 컨주게이트 펑션 있는 부분을 잘 찾다 보면은 놈의 컨주게이트 펑션을 구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얘를 뭐 위에서 이렇게 듀얼로 가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듀얼이랑 컨주게이트 펑션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놈의 컨주게이트를 어떻게 구하는지 책에 나와 있는 거 이거 세 가지를 합쳐서 잘 조합하면은 이 두 번째에서 위로 가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얘랑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체르노프 바운드는 x가 폴리헤드론 C 안에 있을 확률이 여기에 이제 로그 확률의 바운드를 구하는 거니까 익스펙테이션을 취해가지고 마이너스 얘가 이제 롬이면 이제 롬의 제곱은 사실은 이제 어떤 원에 원이 0에서 C로 가는 어 디스턴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롬이 결국은 디스턴스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따라서 체르노프 바운드는 x가 어떤 폴리헤드론에 속할 확률의 어퍼 바운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문제는 그 x가 퍼스트 모멘트랑 세컨드 모멘트를 가질 때 체르노프 바운드 문제는 x가 폴리헤드론에 속할 때의 로어 바운드를 제공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제랑 지금 말씀드린 문제랑 합치면은 뭐야 x가 폴리헤드론에 속할 확률의 로얼 바운드랑 어퍼 바운드를 둘 다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7.4단원은 여기서 마치고 7.5단원 내용을 들어갈 건데요. 7.5단원 내용은 일단은 먼저 제가 생각했을 때 yi가 ai 트랜스포즈 x 플러스 wi라는 식이 있을 때 여기서 이 벡터 x를 저희가 에스티메이트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WI는 정규분포 0,1에 따르는 노이즈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AI는 Rn상의 벡터예요. 각각의 AI는. 근데 이 A1부터 AM이 스팬해가지고 Rn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X 햇이라는 거는 이 저희가 X를 에스티메이트 할 건데 X의 에스티메이터로 좀 좋은 게 MLE가 있잖아요. MLE를 저희가 구한 거예요. MLE 구하는 과정을 뭐 안 알려주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얘가 회귀 분석의 그거랑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저희가 회귀 분석 시간에 그 선형회귀식이랑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 그 선형회귀식이랑 다른 거는 저희는 이제 선형회귀에서는 베타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X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것만 다른 뿐 선형회귀랑 거의 동일한 그거예요. 근데 선형회귀에서 저희가 배웠을 때 어, LSE랑 LSE랑 그 ML이랑 같잖아요. 선형회귀에서는. 그럼 이걸 이용해가지고 ML이 대신에 LSE를 구한 다음에 얘를 ML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을 생각해 보면은 그 저희가 뭐 베타햇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희가 베타에서 베타 LSE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제 X 대신에 A를 집어넣는 거예요. A라는 매트릭스. 이 A라는 매트릭스는 뭐냐? A라는 매트릭스는 A라 A 벡터의 트랜스포즈를 각각의 열성분으로 가지는 그런 이제 뭐야 네 그런 매트릭스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A 트랜스포즈는 그러면은 이제 A1부터 AM 이렇게 되는 이런 매트릭스고 어 A가 그러면 이제 ALT AMT니까 이 ATA 말C는 결국에는 이러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왜냐면 이제 얘를 곱하면 A1부터 AM, ALT, A 이렇게 하는데 얘 둘이 곱하면은 결국에는 A1, ALT 플러스 깜깜깜깜 플러스 AM, AMT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ATY니까 AT가 이제 A1부터 AM이니까 결국에는 여기다가 이제 Y를 점점점점 Y 벡터를 점점점점점 곱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뭐 사실 근데 매트릭스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대충 아이디어만 뭐 이해하시면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LE는 다음과 이러한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코밸런스 매트릭스는 이제 E가 그 오차인데 X에서 진짜 X에서 에스티메이트는 X에서 뺀 오차인데 이것에 이 트랜스포즈의 평균을 한 것은 결국 코밸런스 매트릭스잖아요. 근데 저희가 회귀 분석 시간에 베타에서 코밸런스가 X 트랜스포즈 X에다가 마이너스 1 씌운 거에다가 시그마 제곱을 곱한 거랑 같, 같다고 저희가 배워요. 회귀 분석 시간에. 그러면은 이제 그럼 이 친구의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문제에서의 코밸런스 매트릭스는 그냥 ATA 마이너스 1 왜냐면은 이제 노이즈의 분산이 1이니까 이겠구나. 얘를 다시 이렇게 풀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이 E라는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좀 신경 쓸 건데요. 이 E를 왜 신경 쓰냐? 왜 신경 쓰지?라고 하면은 이 E가 어, 알파 컨피던스 레벨 엘립소이드를
나타내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파 컨피던스 레벨 엘립소이드는 이러한 식으로 나타내게 되고, 얘도 그냥 일반적인 실내공간과 마찬가지로 표본을 여러 개 뽑았을 때 모수가 그 표본 여러 개 뽑아서 실내 구간을 만들었을 때 그 각각의 실내 구간에 모수가 포함되어 그러니까 실내 구간에 모수가 포함되어 있는 실내 구간이 100개 중에 95개 있다. 약간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그 N차원에서는 얘를 그림으로 못 나타내지만 2차원에서 그 2차원 벡터 X에 대해서 그러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있을 때 표본을 여러 개 뽑아서 뭐 이런 타원에 뭐 100개를 겹쳐서 만들 때 그 100개 중에 95개에 진짜 X가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의 최종 목적은 이 일을 가장 작게 하는 게 최종 목적인데요. 먼저 이 A1부터 AM들의 파서블 초이스를 V1부터 VP 벡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A1이랑 AM은 A1부터 AM은 결국에는 V1부터 VP까지의 값밖에 못 가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P개의 V 중에서 M개를 뽑은 게 A가 된다는 거죠. 중복을 허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무슨 소리인지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 M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1이 V1을 가지고 A2도 V1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A3이 뭐 V2를 가지고 점점점점점점 해서 AM이 뭐 V 뭐 P도 가질 수 있어요. 각각의 V1, V 아이들이 뽑힌 횟수를 MJ라고 한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각각의 VJ가 뽑힐 몇 번 뽑혔는지를 나타내는 정수가 MJ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V1은 두 번 뽑혔기 때문에 M1은 2겠죠. V2가 세 번 뽑혔다 하면은 M3은 뭐 3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럼 이런 식으로 짝짝짝짝 했을 때 그럼 이 MJ들을 다 더하면은 A의 개수는 결국에 M이니까 M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오브젝티브는 그 코밸런스 매트릭스 2를 가장 작게 하는 초이스들을 찾아라. 이런 건데, 아까 코밸런스 매트릭스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렸잖아요. 사실 얘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V1이 A에서 두 개 뽑으면은, 예를 들어서 M이 2라고 생각했어요. 얘가 A1, A1 플러스 뭐,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어차피 생각 안 하고 생각하면 A1 플러스 A2 트랜스포즈 얘잖아요. 근데 얘가 A1이 결국엔 V1이랑 같으면은 사실은 얘가 EV1, V1T겠죠? 그럼 이 2는 MI가 되겠죠? 사실 여기는 M은 2고 P는 1이지만 이 두 개가 같게 되겠죠? 이런 논리로 생각해 봤을 때 이 2를 다시 이러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이랑 MI들이랑 그 파서블 벡터 V1부터 VP의 조합 중에서 1을 그 포지티브 데피니트 공간인 SN 플러스에서 SN 플러스에 대해서 가장 작게 하는 조합을 찾는 게 이 익스페리먼트 디자인 문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컨스트레인트는 MI는 그 개수니까 벡터 P가 A1이 뭐 AI가 가질 수 있는 벡터 V1부터 VP의 개수니까 MI는 항상 0 이상이고 M1부터 MP를 더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M이 되고 MI는 개수니까 항상 정수여야 돼요. 정수 집합이죠. 정수여야 돼요. 그래서 이 1을 가장 최소화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
예를 들어서 E가 이제 최소화된 저희가 찾은 매트릭스고 다른 매트릭스 E 틸다가 있을 때 이 첫 번째 이 코베런스 매트릭스로 만든 첫 번째 엘립소이드는 이 두 번째 이 틸드로 만든 어 첫 번째 엘립 그 실내 타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첫 번째 그러니까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의 타원이 보다 더 좀 더 좀 정확한 그런 그 데이터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인포메이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사실은 별거 아닌데 베리언스 오브 더 Q 트랜스포즈 X는 이렇게 되면 이제 QX Q 트랜스포즈죠. 근데 이제 코베리언스 X가 이거기 때문에 이겠죠. 그래서 QEQT가 되고 그럼 항상 이 Q 트랜스포즈 X 틸다를 이 여기서 찾은 M과 V들이 항상 뭐 어떤 벡터든지 간에 얘가 항상 가장 작게 된다는 거를 뭐 나타낸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릴렉스드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이라는 걸 또 배울 거예요. 릴렉스드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은 이런 M이 그 N이랑 비교해서 너무 클 때 저희는 이제 릴렉스드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은 람다 i가 각각 mi도 정수고 m도 mi들의 합이니까 정수겠죠? 그러니까 m은 그냥 정수가 맞는 거고 어쨌든 mi 나누기 m이라고 이제 람다 i를 n분의 1에 mi만큼의 정수만큼 비례하는 그런 개수들을 놓고 e를 그럼 expectation 그러니까 e는 그러면은 사실은 원래는 mi 이렇게 보는 거였는데 얘를 이렇게 n분의 1 mi로 쪼개면은 다음과 같은 그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E가 람다에 대해서 제네럴 이니퀄리티 상에서의 콘 SN 플러스에 대한 제네럴 이니퀄리티 상에서의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기 때문에 얘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람다 벡터들은 항상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겠죠. 왜냐면 mi를 m으로 나눈 것이 람다 i니까. 그리고 이 람다 i들을 다 더하면은 1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분모는 다 m으로 같은데 m1부터 mp까지 더하면 m이니까 m분의 1이 돼가지고 이 1 트랜스포즈 람다도 1이 돼야겠죠. 근데 여기서 안 나온 컨스트레인트가 하나 있는데 안 나온 컨스트레인트는 뭐냐면은 이 람다 i가 결국에는 m분의 1을 정수배한 것이다. 왜냐면 mi가 정수기 때문에 라는 컨스트레인트가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이 앞에 저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에서 어, 저희가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이랑 이 릴렉스드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 두 번째 게 없는 그 컨스트레인트가 뭐냐면은 이 MI가 정수 조건, MI 정수 조건이 없어요. MI 정수 조건이 이 두 번째에서는 이제 람다 i가 n분의 1 n분의 1 곱하기 정수에 비례한다는 조건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릴렉스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으로 아니, 그래서 컨셉이 하나 적기 때문에 릴렉스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은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의 로얼 바운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컨스트레인트 하나 적잖아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그 컨스트레인트 하나 적은 릴렉스드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에서 MI가 그러니까 이제 MI들을 저희가 이제 다 구한 거예요. 람다 아이들 다 구한 거예요. 그 옵티멀하게 만드는 람다 아이들 다 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데 람다 아이는 n분의 1의 정수배가 아닐 거잖아요. 그냥 대충 구한 거니까. 아까 그 조건을 빼고 구한 거니까. 그럼 이제 그거를 람다 i에다가 m을 곱한 다음에 그 저희가 반올림 해가지고 라운드 해가지고 mi로 바꾸는 거예요. 저희가 원래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은 mi로 바꾸는 거예요. 그 람다 틸다 i를 이 라운드 m 람다 yi 한 거에 람다 i 한 거에 n분의 1배 해가지고 람다 틸다 i를 그 n분의 1의 정수배로 만드는 거예요. 람다 틸다 i를. 그죠? 그래서 람다는 처음에 구한 람다는 정수 비례가 아닌데 람다 틸다는 정수 비례예요. 근데 람다 i랑 람다 틸다 i의 차이는 n분의 1에 비례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람다 i는 사실은 이거고 아, 람다 i 빼기 n분의 1 라운드 m 람다 i가 이제 람다 i 빼기 람다 i 틸다인데 라운드 m 람다 i는 사실은 m 람다 i 플러스 1 m 람다 i 이 둘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0 아니면은 n분의 1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람다 i랑 람다 틸다 i의 차이는 n분의 1에 비례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책에는 2n분의 1에 비례한다고 나와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 2n분의 1에 비례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설명을 이렇게 하되 근데 사실 이제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책에는 2n분의 1이라 나와있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네 두 개의 차이가 이제 어쨌든 2n분의 1에 비례하든 n분의 1에 비례하든 결과는 똑같은 게 어, n분의 1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면 m을 엄청 크게 하면은 비례제약이 없는, 그러니까 정수 비례제약이 없는 람다를 구하고 얘를 이제 람다 틸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수 비례 조건이 있는 람다 틸다 i랑 정수 비례 조건이 없는 람다 i랑 그 차이가 현저히 작기 때문에 같잖아요. 그래서 이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을 왜 릴렉스드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이라고 하냐면은 제약 그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에 비해서 제약 하나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릴렉스드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인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릴렉스드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은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의 릴렉스드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은 이 행렬을 뭐 제네럴라이즈드 이니퀄리티 상에서 SN 플러스라는 콘에 의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이런 행렬을 최소화하는 건데 얘를 이제 스칼라라이제이션 할 수 있어요. 먼저 가장 많이 쓰는 게 디옵티멀 디자인인데 디옵티멀 디자인은 E의 디터미넌트를 미니마이즈 한대요. E의 디터미넌트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이걸 하는 목적이 컨피던스 엘립소이드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E의 디터미넌트를 줄이는 것은 컨피던스 엘립소이드의 볼륨을 줄이는 것과 동일하대요. 그래서 이제 n분의 1이랑 그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의 n분의 1이라는 그런 거를 제외하고 여기다가 로그를 취한 것에 로그를 취해도 어차피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컴퓨터 옵티마이제이션 파라블이 있죠. 파라블 한 것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릴렉스드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의 컨스트레인트를 한 것을 이런 문제를 풀면 얘를 디옵티멀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 그럼 이를 최소화하는 게 왜 뭐야 무슨 볼륨을 최소화하는 거냐 웃기는 약간 좀 이상한 얘기 같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왜 일립소이드의 볼륨이 최소화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원에서 배운 일립소이드를 살짝 복습하자면은 P가 그러니까 이 P라는 게 그러니까 P가 여기서 저희가 말한 E겠죠. E라는 게 그 중심 XC에 대해서 얼마나 더 멀리 어 얼마나 더 멀리 뻗어 나가는지를 나타내 주는 게 그 중심 매트릭스 T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1을 크게 하면은 어 1을 작게 하면은
이 일립소이드의 볼륨이 작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옵티멀 디자인인데 이 옵티멀 디자인은 어,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놈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트릭스 놈은 그냥 벡터 놈이랑 다르게 어, 정의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E라는 매트릭스의 맥시멈 아이젠밸류를 의미한대요. 근데 이 일립소이드 파트에서 읽어보시면은 어, 이 타원의 이 반지름들이 그러니까 뭐 반지름이라고 하나 이거를? 뭐 짧은 반지름, 긴 반지름들이 사실은 이 고유값들의 루트를 씌운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장 긴 반지름은 이 매트릭스 2의 가장 큰 고유값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이 엘립소이드의 가장 긴 반지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2의 놈, 그러니까 이제 2의 가장 큰 아이젠 밸류를 최소화시키는 게 어, 결국에는 이 컨피던스 엘립소이드 2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과 똑같다 해서 이렇게 스칼라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고 이 친구를 잘 변형해서 SDP로 만들 수가 있어요. SDP로 만드는데 이러한 식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제가 했는데 일단 먼저 이 역행 그 마이너스 1 안에 있는 이것을 A라는 행렬을 두는데 이 A에다가 트랜스포즈를 취해도 여기서 람다 I는 상수니까 빠지고 그 트랜스포즈 취해도 VI VIT잖아요. 그래서 A는 시메트릭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뭐야 닫아놓은 책을 보시면은 나와 있는 정리가 뭐냐면은 그 A라는 매트릭스의 놈이 T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그 A 트랜스포즈 A가 T 제곱 I랑 항상 작거나 같다라는 것과 이코이블런트 하다가 나와 있어요. 책 170페이지에. 그러면은 어 A-1에다가 이렇게 되는 것 여기다가 그 노음을 취해준 것도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것도 얘랑 똑같은 걸 이용하면은 A-1 트랜스포즈 A-1이 T제곱 Y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의미하겠죠. 근데 이제 A-T랑 A 역행렬 트랜스포즈가 결국은 A 트랜스포즈 역행렬이 되기 때문에 근데 A가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이게 A 인버스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A 마이너스 2가 T제곱 Y가 되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은 부등호까지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따라서 이 프로블럼이 이 옵티멀 익스페리먼트 디자인 프로블럼은 얘가 된다라는 것을 쉽게 쉽게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이거 하면서 좀 오래 걸려가지고 쉽지는 않겠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 옵티멀 디자인에 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A 옵티멀 디자인은 어,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어, 얘는 이 옵티멀이 이제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그러니까 매트릭스 놈을 최소화하는 거였다면은 얘는 매트릭스 놈의 제곱에 평균을 취한 것을 그러니까 평균을 취한 것 매트릭스 놈의 제곱에 기대값을 씌운 것을 최소화하는 거랑 똑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얘가 결국에는 이 TR 이 T 때문에 TR 트레이스 2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까는 이 옵티말은 2의
그거를 최소화하는 거였다면은 얘는 이제 그거였죠. 이의 기대값을 이의 놈의 기대값을 최소화하는 거겠죠. 그래서 A 옵티멀 디자인은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겠고 얘를 똑같이 아까 E 옵티멀이랑 마찬가지로 SVP로 나타내면은 얘가 됩니다. 여기서 이 K는 어 유닛 벡터 그러니까 이 원은 뭐 1, 0, 0, 0, 0, 0, 2는 뭐 0, 1, 0, 0, 0,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UK는 이 뭐야 E의 다이애고널 엘리멘트라고 합니다. 얘는 증명을 제가 찾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다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리고 첨언하자면 얘는 셜 컴플리멘트의 성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디옵티말 이 옵티말들의 지오메트릭 미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옵티말들을 듀얼로 디옵티말 예를 들어서 디옵티말을 듀얼로 나타내면은 얘가 된다고 해요. 얘가 되는 것은 이거 진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어떤 부분 보라고 더 나와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디옵티멀의 듀얼이 이렇게 되는데 이 마지막 컨스트레인트만 보자면은 얘가 미니멈 이 WVI가 사실은 미니멈 볼륨 엘립소이드를 이런 컨스트레인트가 있다면은 이 듀얼 프로블럼의 옵티멀 솔루션 W 스타는 어, 이 X 트랜스포스 W 스타 X가 1 이하라는 미니멈 볼륨 엘립소이드를 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 미니멈 볼륨 VI 트랜스포즈 W VI가 1 이하면은 1 이하 컨스트레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V1부터 VP까지가 이, 이 미니멈 엘립소이드 타운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저희가 그 듀얼리티 배울 때 배운 컴플리멘트 슬랙네스 그 뭐지? 조건에 의해서 여기다가 1마이너스 얘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람다로 곱해준 게 0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얘 0이라는 걸 배워 이 친구가 0이잖아요. 그럼 이제 1마이너스 W 스타 VI니까 VI W T 트랜스포즈 스타 VI가 1이게 되잖아요. 이 말인즉슨 VI들은 항상 저희가 그 컨스트레인트로 나타낸 미니멈 엘립소이드의 어, 표면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으로 V1이랑 VP를 막 V1부터 VP 중에 여러 개 막 골라가지고 그걸 뭐지? 가장 2를 가장 작게 하는 조합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2를 가장 작게 하는 조합은 사실은 이 미니멈 볼륨 엘립소이드의 표면에 있는 VI들만 선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림을 보면 되는데 이, 이 점선으로 된 타운이 미니멈 볼륨 엘립소이드고 이 람다 값들이 사실 MI 값들을 저희가 그 릴렉스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에서 구한 그 람다 값들이에요. 그 디옵티멀 디자인으로 구한.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항상 이 옵티멀한 그 뭐지? 디옵티멀 디자인은 항상 이 VI 이 동그라미가 V1부터 VP까지인데 이 옵티멀한 디옵티멀에서 이 옵티멀한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은 이 타원 안에 그 미니멈 볼륨 엘립소이드 타원의 표면에 있는 이 VI드만 쓴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은 A 옵티멀이랑 D 옵티멀도 A 옵티멀이랑 E 옵티멀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지오메트릭 미닝을 설명한 게 나오는데 결국에는 걔네 둘도 컨스트레인트가 이 미니멈 볼륨 엘립소이드 형태로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타원이 그려지고 뭐 거기서 이제 표면에 있는 VI들을 선택한 거 표면에 있는 VI들만 선택한 것이 옵티멀한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링크는 제가 그 세션을 진행하다가 그 A옵티멀 디자인에 관련된 코드 부분이 이 사이트에 줄리아로 된 코드 부분이 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얘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A옵티멀을 코드로 이렇게 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 링크를 올리게 되었고요. 근데 이 링크를 클릭하면은 얘는 PDF 쓰기 해서 안 되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면은 이제 막 자공사 not found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이제 제 카톡에다가 이 사이트를 저장했기 때문에 제가 세션 끝나고 카톡방에다가 이 사이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고 근데 제가 이거 발제를 하면서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는 게 발제를 하면서 내용을 봤는데 이 내용이 계속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이어가지고 뭐 섣불리 뭐를 막 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나마 뺄 만했던 게 아까 그 뭐야 그 체르 체이시프 바운드 문제에서 퍼스트 모멘트랑 세컨드 모멘트를 알 때 이제 그 폴리헤드론에 그러니까 X가 폴리헤드론에 들어갈 확률의 로얼 바운드를 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근데 그것도 사실은 두 번 그 다음에 체르노프 바운드에서 어퍼 바운드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뭘 뺄지 몰라서 일단 세션 때는 약간 세션 때 학술부 세션 때는 다 설명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다 이거에 관심 있진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 뭐야 어쨌든 다 열심히 공부하시려고 학술부에 온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학술부 세션에서 다 설명했는데 이제 사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라가지고 여기서 이제 몇 개를 좀 예산을 좀 덜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